해보자. 안녕하세요, 나실장입니다. 지난 알파7C 마크2와 알파7C R 발표에 관한 영상에 채널 구독자의 약 33배에 달하는 2200 조회수가 몰렸고, 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달아주셔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쇼츠에서도 따로 올렸는데, 알파7C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일 경우 4K 24p 영상 촬영에서 7K 오버샘플링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 알파7C R은 풀프레임일 경우에 4K 24p 영상 촬영 시 픽셀 비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제 기억에 근거해서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채널의 모토인데, 저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혹시 보거나 들으시면서 저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팩트 체크나 정확한 정보, 혹은 그 당시에 이런 카메라를 썼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를 막 후드로 해주십시오. 소니에서 카메라를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엑스모어인데요. 이 엑스모어 센서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게 CMOS 센서죠. 예전 디지털 카메라, DSLR에서도 그랬지만, 이미지 센서는 구조에 따라서 CCD 센서가 있고 CMOS 센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디지털 카메라 센서에 대한 역사나 CCD나 CMOS 센서에 대한 비교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해요. 좀 틀딱 같을 수는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경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도 들었거나 봤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기억이 좀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급하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되었거나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앞뒤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거짐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카메라랑 사진을 아주 좋아하는 어린 덕후였죠. 대표적인 옛날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기억을 좀 해보면은 1999년도에 270만 화소 DSLR이 나왔었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채 보급이 안 되던 시기였었고, 정말 3달, 4달 빡세게 알바해야 겨우 똑딱이 삼성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SLR 카메라처럼 렌즈를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게 니콘의 D1이라는 바디였었는데, 저는 솔직히 D1은 안 써봤어요. 저는 2001년도에 D1X를 처음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풀프레임이 없고 다 크롭 바디였었는데 D1X가 500만 화소가 넘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던 스튜디오에 마미야 완토니에다가 리프 디지털 백을 당시에 이제 스튜디오 사장님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그때 집 한 채 값이라고 막 자랑하셨었어요. 이제 현상소 안 가도 되고 드럼 스캔 안 해도 된다고 자랑하셨었는데, 600만 화소였었나? 정말 초고해상도라고 그때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근데 1DX는 제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막 셔터가 16,000분의 1초라고, 셔터 스피드가 막 500만 화소 엄청난 고화소에 엄청난 셔터 스피드라고 형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니콘 DSLR이었던 D100 카메라를 빌려서 썼던 기억이 나요. 학과 선배한테 빌려서 썼었는데, 그때 DX 포맷 CCD였고 셔터가 4000분의 1초여서 그것도 중급기 중에서는 엄청나다고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소니 알파7C 마크2가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인데 아무튼 그때 D100은 필름 카메라였던 F80 베이스의 바디여서 익숙했었고, 배터리 하나면 메모리 카드는 바꾸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배터리가 완전 짱 먹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니콘에서 발매했던 보급형 DSLR이 D70이었거든요. 당시에 610만 화소의 CCD 센서를 사용했었는데, 당시에 그 센서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ICX413AQ CCD였나? 뭐 그랬었어요.
이건 소니가 엑스모라는 브랜드를 정립하기 이전의 이미지 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그때부터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ISO가 200에서 16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감도가. 그리고 그때 경쟁기였던 2003년도에 캐논의 300D라는 이제 DSLR이 있었는데, 캐논에서 자체 생산한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CCD를 사용하는 니콘의 이미지가 선명하고 화질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같은 이미지를 촬영할 때 니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캐논은 그때도 색감은 캐논이다, 인물은 캐논이다, 피부톤은 캐논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창기 CCD 센서와 CMOS 센서의 차이가 이런 소비자의 직접적으로 느끼는 화질이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CCD와 CMOS 센서는 두 센서 모두가 장단점이 있어요. CCD는 선명하고 화질은 좋은데 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광원을 찍으면 이게 세로로 줄이 갔었거든요. 이걸 당시에 스미어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대표적인 단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매거진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CMOS 센서는 센서가 저렴하고 카메라 가격이 현실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 같은 감도일 경우에 화질이나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만 캐논은 그거를 그 당시에 디직이라는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화질이나 노이즈를 많이 억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월드컵 때였었는데, 싸이월드나 인터넷 통신사의 인터넷 뉴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사진도 언론사에 빠르게 납품이 됐어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캐논이 조선, 중앙, 동아 뭐 이렇게 조중동 카메라 기자들한테 카메라를 거의 무상으로 뿌렸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시에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굉장히 험하게 했었어요. 막 현장은 지금도 격한데 뭐 카메라고 렌즈고 뭐고 막 바닥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뭐 난리 나거든요, 정말 격한 상황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뉴스에서 사진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게 더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언론사나 기자들이 캐논에서 받은 고장난 DSLR이나 렌즈들을 남대문이나 충무로 뭐 중국 카메라 업체들한테 엄청 빨리 내놨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카메라 업자들이나 수리공들이 감쪽같이 수리해서 남대문 중국 카메라 매장들에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캐논 중고 DSLR이 시장에 많이 풀렸었어요. 그때 온라인 장터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던 사이트가 바로 SLR 클럽이었거든요. 반모 아저씨 살아계시죠? 아무튼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 엄청 딴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CCD가 전화 결합 소자고, CMOS가 뭐 상보성, 금속, 산화물질, 반도체, 뭐 약자인 뭐 그런 거는 소비자인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찾아봐도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CCD는 비쌌어요. CMOS는 저렴했고. 근데 이 판에 소니가 최강적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CMOS 센서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갔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소니 이미지 센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엑스모어는 소니 자회사인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스에서 개발하고 소니에서 매뉴팩처링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예요. 이게 나무위키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나오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니 세미컨덕터 홈페이지에만 가보더라도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나무위키 수정을 못해서. 이 엑스모어 브랜드의 첫 모델이 2007년에 나왔고, 그때부터 당시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되어서 카메라 센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2008년도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면 조사 센서인 엑스모어 R 센서가 발매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인가 이제 센서 뒤에 메모리를 직접 연결한 스택 이미지 센서인 엑스모어 RS가 나왔어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엑스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싸고 화소도 낮고 느리고, 엑스모어 RS가 비싸고 화소도 높고 엄청 빨라요. 이게 적층형 D램 CMOS 센서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인가 알파 9이 나왔을 때 2,400만 화소로 막 20년사씩 갈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혁신이라 그랬었어요. 이 엑스모어 RS 센서가 1인치 미만 모델들의 거의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이나 뭐 CCD 제조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납품이 돼요.
삼성 갤럭시 S5 때까지만 해도 이 엑스모 RS IMX240 센서하고 혼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삼성에서 센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애플에서는 10년 넘게 엑스모 RS의 최상위 센서들을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폰이 사진이 좋다고 생각되는 건 애플의 SoC인 HD를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 소니 엑스모 브랜드 센서들이 디카나 스마트폰, CCTV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방송용 캠코더나 영화용 시네마 카메라에서도 대부분 소니의 엑스모 센서를 써요. 파나소닉 GH5S에서도 쓰인다고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고, 블랙매직 시네마 4K가 나왔을 때도 스펙이나 노이즈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소니 센서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건 저도 그쪽 카메라를 막 스펙까지 꿰차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방송용 ENG 카메라들은 소니하고 파나소닉하고 거의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서들을 소니가 대부분 납품을 했었어요. 물론 소니만 이미지 센서를 왕창 만들어서 팔았던 건 아니고, 1970년대에 처음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던 코닥도 있습니다. 이게 니콘하고 협업해서 만들었던 정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들부터 라이카 M8이었나 M9까지도 코닥 센서를 썼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무튼 소니 이미지 센서는 짱짱맨이다. 소니 세계에서 제일 가장 많이 팔리고 모든 디지털 카메라 모듈에 다 쓰인다. 수율 좋고 성능 좋고 기업들이 입맛에 성능과 가격을 잘 맞춰준다. 그 센서들 중에 2400만 화소가 중심에 있었고, 소니 카메라 중에서는 알파7 마크 3가 있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오버샘플, 픽셀 비닝, 퀵픽셀 리드아웃, 라인 스키핑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했어. 이게 알파7 마크 3가 명기로서 보급화된 2018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소니 3세대 바디부터 4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세대별 차이와 오버샘플, 픽셀 비닝, 라인 스키핑, 퀵픽셀 리드아웃 등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4K 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셨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